정부가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 절차를 시작하면서 4월쯤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P는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위기에 빠져들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신용도가 2008년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법인세 신고 사업자의 0.1%가 전체 사업자가 버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년 만에 찾아온 2월 한파 탓에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성입니다. 코스피가 6개월 만에 2,000선을 다시금 밟았습니다. 1% 넘게 오르며 오늘 2,003.73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김종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가 기준으로 작년 8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2,000선을 재돌파했는데요. 오늘 시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2.14포인트 상승한 2,003.7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수급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 오전 11시 10분께 2,000선을 돌파했는데요. 장중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을 중심으로 2,818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되며 2,000포인트 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투시는 1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이 4,05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3,958억 원, 155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81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 이상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종이 목재, 증권, 운수 창구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석유, 섬유의복, 의료정밀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5% 이상 크게 오른 것을 비롯해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등이 올랐고 한국전력, 기아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의 유가 상승으로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검토 소식에 삼성화재 등 보험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24개 종목을 포함해 517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311개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자 6개월 만에 2,000포인트 재돌파하면서 다시금 증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유럽 악재가 다소 수그러들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몰려들고 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가 2,050선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올 들어 이날까지 한 달여 동안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격적인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연말까지 7조 2천억 원을 내다판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권 은행들의 장기 대출에 나서며 유동성 여유가 생긴 금융기관들이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가 당분간 이어지며 단기적으로 2,050선까지는 무난히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펀드 환매 여기에다 대기 상태에 있는 펀드 환매 자금 등 국내 자금들까지 가세할 경우 2,100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KDB 대우증권연구원은 보통 2월은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거나 매도세가 나타나는 시기로 보지만 이달 들어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2,000선 안착에 성공할 경우 관망세를 보이던 국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며 상승 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수가 2,000선 위로 올라서면서 이제 아무래도 경계 심리라든가 그동안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증시가 당분간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함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가 2,000선 위로 올라선 이후에는 증시가 급격하게 오르기보다는 숨고르기를 거쳐 점차적으로 상승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나 글로벌 경기지표 반등 신호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는 것은 경기 부양을 목표로 글로벌 정책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면서 유동성에 따른 상승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앞으로는 실적 등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당분간 뚜렷한 주도 업종 없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재엽 신한금융투자전략팀장은 올 들어 뚜렷한 주도 업종 없이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황이나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덜 오른 업종이나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첫 공식 절차를 시작하면서 4월쯤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과 FTA 협상 진행 방식, 협상 틀 등 모든 절차가 합의된 시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평가사 S&P는 세계 경제가 또 다른 위기에 빠져들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신용도가 2008년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P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가 최악의 재앙으로 갈 수도 있다며 유럽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거나 이란 사태가 악화되면 또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P는 특히 정권 교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경제의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국내 법인세 신고 사업자의 0.1%가 전체 사업자가 버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 사업자는 총 44만 명으로 전체 매출액은 3,5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이 중 매출액이 5천억 원을 넘는 사업자는 총 567명, 전체의 0.12%로 이들이 거둔 매출은 2,031조 원, 전체의 56.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30대 그룹의 자산 총액이 3배가 늘고 계열사는 2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55년 만에 찾아온 2월 한파 탓에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시세로 청양고추 중품 10kg의 도매 가격은 12만 6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51.5%, 한 달 전에 비해 81.8%나 올랐습니다. 붉은 고추와 양배추 중품도 한 달 전보다 각각 38.9, 15.6%가 뛰었습니다. 대파와 시금치도 한 달 새 각각 34.7, 28.9% 올랐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며 2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재 수입이 27개월 만에 감소하고 백화점 매출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는 등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보다 0.4%가 줄어 2009년 1분기 마이너스 0.3%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백화점도 1월 매출이 4.2% 줄어 2008년 12월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차량과 가전제품, 가구 같은 내구재 구매도 급감하는 등 덜 먹고 덜 쓰는 내핍 생활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 달 소폭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면 2008년 8월 1.2에서 3.1%를 내린 이후 약 4년 만에 첫 인하 조치가 됩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손해율이 많이 낮아지지 않아서 인하폭은 소폭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의 손해율과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 인하폭을 검토 중에 있어 다음 달 중으로 대다수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대선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또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그리고 문 상임고문 등으로 이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합니다. 유병훈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고문에 대한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선주자 양자 대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문 고문이 박 위원장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최근 여야 대권주자 간 양자 대결 구도에서 문 고문은 44.9%를 얻어 44.4%에 그친 박 위원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3,750명을 대상으로 임의번호 걸기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 위원장 간 양자 대결에선 안 원장이 51.5%의 지지율을 기록해 40%에 머문 박 위원장을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단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서는 안 원장은 2.9% 하락한 반면 박 위원장은 2.8% 상승해 양자 간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문 고문이 최근 연예 프로에 출연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동 등을 통해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안 원장은 노출을 꺼리면서 이에 대한 피로도가 문 고문에게 반사 이익으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 고문의 이 같은 선전으로 기존의 박근혜, 안철수 양강 구도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이라는 3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것인데요.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박 위원장이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해 여전히 선두를 달렸습니다. 안 원장은 21.2%, 문 고문은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36.9%를 기록해 32.9%에 머문 새누리당을 앞섰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3.9%, 1.5%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이 조금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또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올 11월 그 대선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후보별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텐데요. 자, 그럼 우선 박근혜 비대위원장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숙제들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걸까요? 네, 박근혜 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대성 달성구민들의 의견을 전해들은 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대신 비례대표로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 승리에 올인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디도스 파문, 돈봉투 사건 등으로 새누리당의 불리해진 판세를 박 위원장이 얼마만큼 회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2004년 탄핵 정국으로 참패가 예상됐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121석을 얻은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120석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새누리당이 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수록 대권 주자로서의 박 위원장 입지는 탄탄해집니다. 반면 120석을 밑돌 경우 지난 4년간 공을 들여 쌓아놓은 박근혜 대세론이 일거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전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야권의 후보 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원장과 문 고문, 대선에 나서기까지 앞에 놓인 숙제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안철수 원장의 경우는 최근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할지 계속 생각 중이며 물론 정치도 그중 하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정치 참여의 뜻을 굳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 원장의 발언은 자신이 직접 대권에 나서든 혹은 간접 지원을 하든 결국에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안 원장은 직접 출마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원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자기 의지 부족입니다. 그가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치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설사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은 후에도 정치권의 높은 검증의 벽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문재인 고문은 올 초 TV 예능 프로 출연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1대1 구도를 가정으로 박 비대위원장을 이기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문 고문 역시 이번 부산 출마를 감행한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의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부산 경남, 즉 PK 지역에서의 전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당선은 물론 PK 지역에서의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내곡을 잇는 PK 지역에서의 목표 의석수는 15석 정도이지만 현재 의석수가 한 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5석 이상 정도만 확보해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서초사옥에서 스마트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미래형 스마트 TV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스마트 TV 신제품은 음성과 손동작으로 소통하는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콘텐츠, 향상된 TV 하드웨어 성능, 프리미엄 디자인까지 한층 진화한 제품입니다. 음성, 동작, 얼굴 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어 채널과 볼륨 조절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스마트 TV의 다양한 앱 실행, 자료 검색과 같은 복잡한 기능까지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2배가량 늘어난 LED 모듈인 아크리치2 리니어 모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자체 전력 변환 기능을 갖고 있어 기존 제품에서 수명 단축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력 변환기를 제거해 전력 효율을 90%로 끌어올림으로써 전력 소비를 최소화했습니다. 토종 담배업체 KTNG가 담배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KTNG는 경쟁사인 필립모리스가 일부 담배 제품 가격을 올림에 따라 인상을 검토해왔지만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NG의 주력 제품 가격은 2,500원 선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NHN이 13개 언어의 회화와 원어민 발음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글로벌 회화를 출시했습니다. 서비스 대상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스페인어와 베트남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등으로 언어별로 2,000개의 회화 문장을 담았습니다. 일단 앱을 설치하면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은 해외에서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